패널을 시작하면서 충북대 명예교수이신 정영수 교수님, 장로님께서 먼저 총평과 또 마지막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려요. 오늘 송 박사님 말씀 참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유대한민국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뭐 구구절절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저희를 간섭하신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수주의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백히, 우리가 좀 명료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적인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본질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단화되고 도구화된 그런 소외적 인간으로 오늘날 변모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고 본질적 가치를 우리가 이제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수주의적 가치라고 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가치, 이것이 지상 최대의 가치인데, 여기에 자유가 있고 개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또 이 자체가 인간 존엄성 존중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이 보수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 보수주의가 대단히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진보하는 사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왔던 것이 바로 이 보수주의 전통적 가치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슈페터의 기업가 정신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보수주의적 가치를 지켜오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보수가 아니죠. 그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냐? 첫째, 본질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인간의 가치를, 그 중심적 가치, 그리고 기본 질서를 우리는 훼손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최대의 가치이며, 또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지상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1945년 8월 15일이 그 해방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로부터의 그러한 속박과 우리 종의 죄의 노예와 종로를 타던 데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 해방이잖아요. 바로 그렇듯이 1945년은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은 날입니다. 자유함을 받은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해방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국민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는 소련과 미국의 주권을 우리가 빌려주었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좌우의 그 치열한 대립이 있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서 1948년에 우리는 비로소 독립이 된 것입니다. 45년에 독립된 게 아닙니다. 또한 독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바로 1948년에 8월 15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혼동이 되고 있고, 아직 서류상으로나 이런 교과서나 이게 전부 다 혼동이 돼 있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은, 또 억압으로부터 벗어났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권을 되찾기까지, 우리의 기독교적인 믿음에서 보면 우리가 로드십을 되찾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 힘든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국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이승만 박사에 대한 강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독립과 광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광복절이 사실은 이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1948년 광복절인 동시에 빛을 되찾은 거예요. 또한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8.15 광복절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그 혼돈이 되었기 때문에
76주년이나 73주년이나 하는 그런 그 오해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될 과제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존재하기까지 바로 기적적인 역사인데, 그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좀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탄생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바로 3년간의 45년에서 48년 사이죠. 3년간의 미 군정기관에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사 결과는 국민 78%가 공산주의 국가를 택했습니다. 여기에 박헌영이가 있었고, 또 박헌영의 위조 집회 발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없었더라면 국민 대다수가 공산주의 국가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국가를 건설한 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남로당 총책 홍민표의 전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이 있었습니다.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이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안전보장위원회 미소 중영불 전원 합의체로 구성된 그런 거기에서 유엔 이제 신속한 참전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소련의 대표 말리크가 불참하게 된 사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참석이 되었더라면 우리는 유엔군 참전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서울에서 3일간 주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3일 동안 지체를 했느냐? 그래서 아직도 이거는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3일간 주둔했기 때문에 우리는 낙동강 전투에 다시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가대 인천 상륙작전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성공률이 5,000분의 1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했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메가대 상륙작전이 성공한 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남 철수작전 메르디스 빅토리호도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를 일군 한강의 기적이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62년, 87년, 25년 동안 국민 총생산이 59배로 늘어났고 GNP가 37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의 교육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교육적으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어느 하나도 볼 수가 없고, 오로지 저항주의적 역사와 또 독재주의, 북한 독재와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를 똑같이 병렬적으로 나열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재나 이 북한 독재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정부이며, 또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혼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혼동함으로써 여기에서 건국절에 대한 하나의 그러한 논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하나의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을 우리는 기려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자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소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빈곤이 경제 강국으로 민주불강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나가게 되었는데, 오늘에 있어서 철진한 사회주의의 망령을 뿌리를 잡고 있는 현 정국과 또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강력한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야당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가치를 잃어버린 야당, 또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좌우합자 오스트리아 정치의 모형, 베네수엘라의 정책을 그대로 본따서 이어가고 있는 현 정책의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네, 맞습니다. 예, 말씀 마쳤습니다. 네. 네, 정영수 교수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제가 음소거를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들어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평을 해주셨어요. 보수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인데 우리 송병기 박사님의 강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보수주의 가치를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1945년 8월 15일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하는 강연에 초점을 두셔서 지금 한국에서 논쟁되고 있는 건국 그 기념일이
1945년이냐, 48년이냐. 그러면 올해 해방 건국이 76주년인데 48년으로 잡으면 73주년. 이런 이상한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보수주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영수 교수님은 제가 같이 공동 대표로 있는 진리와 자유 포럼을 만드신 분이고, 상임 대표는 이종민 산남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이 또 한 분 장로님도 계신데 귀한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깨우고 또 보수주의를 새롭게 부각시키는 그런 일에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피터 송병기 박사님께서 오늘 이제 주강사시니까 정영수 교수님의 그 논평과 또 코멘트에 대해서 강연자로서 보수주의가 제가 볼 때는 이승만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만주의라고 하는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수주의와 관련해서 이승만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송병기 박사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진 못했지만은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만 박사의 그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애용했던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고 또 다 자유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높은 일,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질 못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아주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승만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천복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 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보수적 가치가 우리 이승만 박사께 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보수적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문제는 정말 제가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루질 못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유엔군 참전이나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리 그런 사람이 오지 못했던 것은 정말 그래요. 그때 중공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소련에서 중공 되는데 안 넣고 대만을 넣으니까 기분 나빠서 못 오겠다고 해서 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인간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장일치로 파견을 해서 참 보름죠 만에 왔고, 미국은 일주일 만에 오키나와에서 오게 된 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누구냐 하면 평양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참전을 안 한다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50만 되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일 거냐? 만약에 당신이 죽인다고 그러면 트루만 대통령 당신의 책임을 져라고 그럴 정도까지 가져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피터 송병기 박사님 그리고 정영수 교수님 두 분 굉장히 교감이 있고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르침들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 그 동부 시간이 벌써 이제 9시 20분 넘어가는 상황이라 네, 또 한국도 이제 10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몇 분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의사표시 하시고요. 네, 네네, 김윤태 교수님, 네,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라기보다는요. 내년이 한미수교 조금 소리가 안 들려서요, 김윤태 교수님. 그렇습니다. 운전 중이신데 네네. 내년이 괜찮으시겠어요? 예, 내년이 네. 한미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사실 한미수교가 없었더라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한미동맹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이 또 저쪽 좌파 쪽에서도 또 뭐 기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충돌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이 한미동맹의 가치,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가치, 이것이 현재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중요하게 국민 교육이 되어져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기독교의, 요즘 개독교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얼마나 이 한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도 미래에 있어서도 한국의 기독교 신앙과 또 한미동맹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널리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이번 강의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널리 이 동영상 있으면 알리고 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 한미 140주년 기념 한국 기독교 사업회가 출범되어 있습니다. 곧 행사들이 나올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태 교수님. 내년 한미동맹 140주년 뜻깊은 해인데 우리 송병기 박사님 거기에 대해서 한미 미국 수교 교포들이 140주년입니다. 예, 한미 수교 140주년. 네네. 한미 수교 140주년 미주 교포들은 또 어떤 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말씀도 좋고. 제가 아직은 그 접한 게 없습니다. 네네.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카파하고 한국교회 정론이 내년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뜻깊은 심포지움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종민 목사님 음소거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잘 들립니다. 여보세요. 예, 제가 늦게 들어와서 참 너무 아쉬우면서도 우리 그 피터 송병기 박사님의 강의를 잠시 들었지만 너무나 감동이 되고, 야, 우리나라의 이 좋은 역사와 좋은 대통령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참 그분을 고난을 가하고 역사를 왜곡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역사가 왜곡되고 부정되면서 숨겨있는 좋은 역사를 우리 후배들에 가르쳐서 자존심도 높이고 보수 가치도 높이고 애국심도 함양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 건국부터 4.3 사건 모든 현대사에 있는 모든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면서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최고의 요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송병기 박사님께서 앞으로 이런 그 건국 역사라든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 홍보해 주셔서 자랑스러운 역사, 자랑스러운 건국 대통령, 세계에서도 뛰어난 그런 이런 지적인 능력과 외교 능력과 회한을 갖고 있는 이승만 박사님의 그 보석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구 짓밟고 역사를 왜곡해서 스스로 우리나라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소 교수님은 이런 것을 계속 좀 개최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진료와 자유 포럼에도 한 번쯤 우리 그 송병기 박사님을 모시고 현대사를 다시 한번 해석했으면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송병기 박사님한테 그 역사 바로잡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명감과 비전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송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너무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제가 교육자도 아니고 그냥 목회로 해갖고 끝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나올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는 여기 이민 온 지가 이제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세월 동안에 너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듣는 것은 뭐냐면 전교조라고 하는 그 단체 때문에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의 이런 교육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잡지 아무리 해도 이걸 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걸 단실에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여인들을 통해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계 사회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 여인들이 이러한 역사 의식을 배워서 자식들이 자라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이 변화가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만약에 사회주의로 되고 나라가 만약에 공산주의로 되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똑같다. 콜레라하고 사람이 같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공산주의하고는 민주주의는 같이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이 길은요, 교육이 은연중에요.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후서부터 거기에 가슴을 조아리고 공산주의로 가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72년 동안 교육했던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원대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바꿔야 되겠다. 제 그저 부족한 소견은 그렇습니다. 네, 송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전교조, 전국교사노동조합 언급하셨는데 너무나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교육을 이념화시키고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상당한 타격이 왔고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아까 송 박사님 북침 이야기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 이승만의 그 통일 또 북침 이런 거를 잘못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북한이 우리를 침략한 북침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 북한과는 상관없이 남한이 북한을 쳤다 또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이런 혼란한 역사 교육도 현대사 근현대사 교육도 바로 잡아야 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민 목사님께서 자유와 진리 포럼에 송병기 박사님 한번 초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교회 정론처럼 이제 근 1년이 돼 가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진리와 자유 포럼에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너무 중요한 강연을 해주셔서 질문 시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또 우리 학생 2명이 있는데 우리 유영승 전도사님하고 김정아 전사님도 둘 중에 한 분이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다른 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천영호 목사님.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질문이 아니라 혹시 영문이든지 한국말이든지 그 믿을 만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전기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송 박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송 박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네. 했어요. 제가요 그 뒤에다가 내가 그거를 안 비블리오그래피를 갖다가 보다가 못해 내가 여기다가 근데 제가 가지고 그 책이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안병훈 역입니다. 안병훈 역 2011년에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란체스카 리 스토리라고 이순애가 2005년 된 겁니다. 아주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순애라는 사람이 자기가 저 비엔나에서 관광을 갖다가 하는 그 버스의 안내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제 이 오스트리아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살면서 이제 그걸 했는데 어떤 그 오스트리아 할머니가 한국 애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한국 애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 그래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한말을 잘하시냐 그랬더니 혹시 이승만 아세요? 그러더래요. 내가 대통령 내가 그 사람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순애 씨가 알게 돼갖고 이 양반을 쫓아다니면서 한국까지 와서 쓴 게 여기 그 프란체스카 리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김계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5년에 썼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 76년 특집 이승만 화보 2018년에 됐는데요. 이 이승만 화보는요 1953년에 그 7월 27일 날 휴전되지 않습니까? 54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갖고선 그 브로드웨이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퍼레이드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 연설 때 30분 연설에 국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33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울린 게 뭐냐면은 내가 책에 썼는데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한다고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보내주면서 생명을 바친 그걸 나는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거기는 이 청중들이 다 울었다는 겁니다. 하여튼요 이 책 그다음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화보 있고요. 이승만 다시 보기 인복이라는 사람이 참 잘 썼습니다. 2011년 거요. 그 다음에 이승만의 삶과 꿈 대통령이 되기까지 유영익 1996년. 그 다음에 누가 국가를 만드는가 현영갑 2021년 나왔는데 이번에 나왔는데 그 뒤에 부록 정도로 해갖고 아주 요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 다시 보기서부터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갖다가 다 수집을 못해서 이번에 한 달 정도를 주시고서 저거 배워라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바빠갖고 거의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책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미국의 캔사시티에 있는데 뭘 보내셨으면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지 다른 분한테는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메일 오늘 주소 강연 내용을 카파하고 그다음 한국교회 정론에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그 톡방에다가 이메일 주소 주시면 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니까 우리 학생 중에 유용승 전사님 한번 질문하겠습니까? 젊은 사람 입장에서.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사실 젊은 특히나 학생들이나 이런 거는 그 이승만에 대해서 어렸을 적에 부터 배워오기로 이렇게 자세히나 이건 상세히 이런 면들은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좀 해외로 중고등학교 때는 해외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한국의 근현대사나 이런 걸 배울 때 거의 외국에 있다 보니까 잘 몰랐었는데 그냥 어림잡아서 그냥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다 그 정도. 그리고 저 나이 또래도 대부분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잘 하지도 않고 이런 걸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은 조금 20, 30대들이 특히나 요즘에 20, 30대들이 또 기존에 있던 그런 투표 성향과는 정반대의 그런 결과들을 그 서울이나 부산시장에서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 때 한번 이런 이승만이나 초대 우리가 조금 기존에 오해되었던 그리고 한국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좌편향적인 그런 거를 배워오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달하면 좋을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금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용승 전도사님, 지금 2030, 20대, 30대 세대를 한국에서는 MZ 세대라고 불러요. M은 밀레니움, Z는 알파벳 마지막이잖아요. 아주 신세대인데 지금 20대, 30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제 아이가 셋인데 20대 1명, 30대 2명이 있거든요. 뭐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뭐 어떤 때 반정부 인사 만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뭐 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취업이 안 되고, 네, 또 그 알바의 잡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래서 MZ 세대 입장에서 우리 그 유영성 전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피터송 박사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뭐 대책이라는 것은 뭐 저는 확실히 없고요. 교육이 이제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20대, 30대는 자기 스스로 교육을 찾아서 받을 수 있는 세대니까 지금 보면은 저는 그 우리나라 유튜브에요. 이승만이라고 해서 치면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좌파 성향을 갖고 쓴 거냐 아니면 우파 성향을 가지고 쓴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것이 거의 8, 90%가 맞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누구죠? 우리나라 저 정치외교학 박사 이충근 박사가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근데 조선일보 그 기자가 했던 사람이 이름을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양반이 아주 굉장히 그 유튜브에다가 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은 좀 저거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하여튼 이충근 박사 요것만 먼저 보시고 이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역사 그대로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을 잘해서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충근 박사 걸 한번 보시면 기본이 잘 잡히게 됐습니다. 네, 신세대 질문까지 우리가 들어서 네, 앞으로 보수주의 신앙, 그 다음에 한국교회 역할, 그 다음에 젊은 세대, MZ 세대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사명,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장관을 지내신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계신데 짧은 시간 마지막에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 오늘 그 강연과 또 패널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마지막 또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요청드릴게요. 아이고 다시 잘못 눌러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음소거 해주시고 네네 됐습니다. 정말 귀한 강의 준비하셔서 우선 소기천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정말 그 방대한 양을 일목요연하게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정영수 목사님께서 보수주의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선 그 야당부터 정신 차려라 하는 주의의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그 본질 또 보수주의의 본질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기본적인 것이었고요. 저희들이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승만 박사 하면은 이 사람들이 깊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첫째 친일파요, 친일한 분이요 라는 거고, 둘째는 3.15 부정선거로 쫓겨간 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재를 한 사람입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지금 아마 20대에서 40대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이라고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말씀드리기는 너무 좀 극단적 사례여서 그런데 그 광화문에 조금 몇몇 소수 목사님들 간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봤더니 어느 날 저녁에 우연하게 바로 지난주입니다. 젊은이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퇴를 하고 지금 이 거리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왜 중퇴했냐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종교조의 말씀만 전한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에 대한 왜곡, 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왜곡, 뭐 여러 가지 역사 왜곡을 해서 선생님하고 여러 번 논쟁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말 이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이제 6월달에 자퇴했으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있겠어요. 지금 방황하고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빨갱이가 아니면은 서울대학교에 못 가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갱이가 아니면은 서울대학교에 못 갑니다. 말하자면은 선생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답안지 써내고 역사 왜곡해야 서울대학 갑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줬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학생의 사례겠지만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정말 앞으로 유수한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바로 어제 오늘 뉴스의 제일 토픽이 아프가니스탄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곧 카불 공항은 정말 난민으로 꽉 찼고 비행기 날개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떨어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가 가지고 탈출을 시도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과거 우리 70년 전 6.25 때 피난민들 그 모습하고 그 다음에 또 장전에서 흥남 철수 작전에서 그 군함 타려고 했던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회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 중에 한미 동맹의 필요성, 그리고 또 역사 의식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씀, 이런 거는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젊은 세대들이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 학교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그 학생 보고 그랬어요. 그 너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끼리 무슨 모임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말씀도 나눠봤냐? 별로 얘기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 생각에는 좀 안 됐지만 그 20, 30대의 생각이나 우리 교회의 젊은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종교조 밑에서 교육받아서 신학대학에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정말 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끄는가,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과제 말씀하셨고 정말 토론에 참가한 분들 한 분 한 분 말씀 귀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피터 송병기 박사님의 강연이 얼마나 오늘 귀하고 또 주옥 같은 내용으로 흩어진 한국 교회가 다시 보수주의 가치를 지키고 성경적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젊은이 사례 이야기를 들면서 참 우리나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카파와 한국의 정론의 사명이 그만큼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지난번 직전 강연 맡으셨던 다니엘
장충국 박사님 이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그 몽골 선교사님도 들어왔다 나가셨고, 지금 일본에 계신 김재희 선교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독일보 지난번에 다니엘 장충국 박사님 강연을 할 일간지 전면 하이라이트 헤드라인으로 소개해 주신 노희홍구 기자님 아직까지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그 안계정 박사님도 들어오셨고, 여러분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영구 목사님 계시고, 또 제 제자 이상욱 목사님, 김정아 전도사님, 또 네, 우리 한명희 목사님, 또 김광래 목사님도 계시네요. 네네,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강경호 목사님, 이단 사이비 대책 전문가이신데 참여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한번 손 한번 다 이렇게 흔들어 보겠습니다. 다 수고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지난번에 이제 개회 때 기도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시작할 때 오늘 뭐 평일 바쁘고 목회 일정 바쁘신데 이재수 목사님 들어오셨을 때까지 이렇게 계신데 마지막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수 목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강의와 또 나라를 걱정하며 염려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유대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땅과 더불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깨는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작은 모임이지만 작은 불꽃이 더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잠들어 있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 불을 켜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사 이 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나라의 건국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마음, 이 정신을 오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서로 떨어져 있지만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하나님 코로나 이 모든 바이러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더욱 주님 확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송병기 박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우리 송 박사님과 같이 우남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풀어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앞으로 나중에 말씀입니다. 네, 또 종종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 목사님은 우리 통합총회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사무총장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동성애 대책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주시고 총회, 이제 106회 총회가 곧 다가오는데 한 달 남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수 목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종민 목사님이 거기 또 통합위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지난번 산남교회에서 코로나로 위중한 사태인데 수도권은 그래도 자유롭게 모일 수 있어서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점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당신대는 뭐 저희가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뭐 벌써 지금 2년 동안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이게 줌과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제가 녹화해서 또 이거를 광범위하게 뿌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러는 와중에 제 입학 동기이신 최문병 목사님께서 카파하고 합체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다니엘 장충국 박사님, 또 피터 송병기 박사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요. 자주 이 모임을 만들어서 비록 줌이지만은 서로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자유롭게 나가셔도 좋고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카파나 줌 강연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혹시 미진한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뭐 특별한 거 없으시면요. 네. 우리 손 흔들고 그러면 회의 마치도록 할까요? 네네. 뉴저지 안녕히 주무세요. 10시 다 돼가는데. 네. 한국 이제 힘차게 하루 또 시작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